왜 우리는 이렇게 애쓰며 살아왔을까? 지난 영상에서 장자는 내려놓을 때 마음이 얼마나 자유로워지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붙잡고 있던 생각과 집착을 내려놓자 삶이 한결 가벼워지는 순간을 함께 살펴보았지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가 아니라 왜 애쓰지 않아도 괜찮은지 그 근본 이유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더 잘해야 한다고, 더 버텨야 한다고,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넘겨왔습니다. 가만히 쉬고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잘못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만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마음은 좀처럼 편안해지지 않았습니다. 쉴 틈 없이 애썼는데도 삶은 오히려 점점 더 버거워졌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열심히 살아온 것은 아닐까? 혹시 애쓰지 않아도 되었던 부분까지 억지로 붙들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2500년 전 노자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조용하지만 단단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삶이 힘든 이유를 능력이 부족해서도 노력이 모자라서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미 충분한데도 더 하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흐름을 거스르기 때문에 삶이 무거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결코 스스로를 해치지 않는다고. 억지로 앞서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말입니다. 그의 철학은 우리에게 더 애쓰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그만큼 애써야만 했을까? 라고 말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노자가 말한 미움과 무의의 철학을 통해 우리가 왜 이렇게 애쓰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도 괜찮은지를 차분히 짚어보려 합니다. 더 잘 살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이미 살아온 삶 위에 편안히 머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결심도 새로운 각오도 아닐지 모릅니다. 그저 한 발 물러서서 흐름을 믿어보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노자의 말을 따라 애쓰지 않아도 괜찮은 삶의 원리를 천천히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무의는 게으름이 아니다. 우리가 가장 크게 오해한 말. 노자의 철학을 처음 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오해가 있습니다. 무의라는 말이 마치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처럼 들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노자의 사상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오해되기도 하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자가 말한 무의는 결코 삶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누구보다 삶을 깊이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자가 말한 무의는 하지 않음이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음에 가깝습니다. 삶이 요구하지 않는 일까지 스스로 짊어지며 자신을 소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애쓰는 것을 미덕으로 배워왔습니다. 힘들어도 참고 버거워도 견디는 것이 성실함이자 책임감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애쓰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쉬고 있으면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자는 묻습니다. 정말 그 모든 노력이 필요했느냐고 말입니다. 정말 그만큼 애쓰지 않으면 삶이 무너졌을 것이냐고 조용히 되묻습니다. 우리는 종종 해야 할 일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구분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을 같은 무게로 떠안고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삶은 점점 무거워졌고 마음은 늘 지친 상태가 되었습니다. 노자는 자연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나무는 억지로 자라지 않고 꽃은 스스로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잎을 틔우고 향기를 내며 존재합니다. 그 어떤 것도 자신이 꽃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렇게 존재할 뿐입니다. 반면 인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하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멈추지 않고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노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삶의 피로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필요한 노력이 아니라 불필요한 애씀이 쌓이면서 삶은 점점 숨이 막히게 됩니다. 무의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도가 아닙니다. 삶의 흐름에 맞지 않는 행동을 줄이는 일입니다. 이미 충분한 자리에서 더 앞서려 애쓰지 않고 이미 지나간 일에 끝없이 매달리지 않는 선택입니다. 노자는 우리가 더 강해지기 위해 무언가를 더 쌓아 올려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힘을 빼는 것이 삶을 훨씬 단단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랫동안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말에 익숙해진 나머지 편안하게 살아도 된다는 가능성을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노자의 무의는 그 고정된 생각을 조용히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애쓰지 않아도 삶은 충분히 흘러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왜 필요 이상으로 애쓰며 살아왔을까?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애쓰며 살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뒤처지고 싶어서도 스스로를 괴롭히고 싶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살아가다 보니 애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순간들이 조금씩 쌓여왔을 뿐입니다. 어릴 때는 잘해야 칭찬을 받았고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더 노력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성실함은 언제나 미덕이었고 참는 사람은 강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편안함보다 긴장을, 여유보다 분투를 선택해야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 삶의 모든 순간으로 확장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일을 할 때뿐 아니라 사람 관계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심지어 쉬는 시간마저 우리는 스스로를 평가하고 몰아붙였습니다. 이 정도로 쉬어도 되나? 이렇게 만족해도 괜찮은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던지며 마음 한구석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노자는 바로 이 지점을 짚습니다. 삶이 힘든 이유는 외부에서 더 많은 요구가 들어와서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고단함은 지금 당장 필요한 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 생각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인생의 중반을 지나면서 이 애씀은 더욱 굳어집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언가를 증명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 세워놓았던 기준을 그대로 붙잡은 채 지금의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러운 변화조차 퇴보처럼 느껴지고 속도를 늦추는 일은 포기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노자는 이 모든 과정을 자연에서 멀어지는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자연은 어느 한 지점에 머무르지 않지만 그렇다고 억지로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잘하는 것은 잘하고 머무를 것은 머무릅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이미 지나온 시간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앞당기려 하며 현재를 끊임없이 압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바쁩니다. 실제로 할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쉬지 못하기 때문에 바쁜 것입니다. 몸은 잠시 멈출 수 있어도 생각은 멈추지 못합니다. 노자는 이 상태를 스스로 만든 소란이라고 부릅니다. 삶이 우리를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재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쯤에서 노자는 조용히 묻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애쓰지 않으면 인생이 무너질까 하고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힘들게 버텨온 순간들 중 상당수는 지나고 나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모든 순간을 전력으로 살아왔습니다. 노자의 무의는 이 지친 삶에 처음으로 브레이크를 겁니다. 더 달리라고 말하지 않고 조금 멈춰서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포기의 권유가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오라는 초대입니다. 이제는 애씀 자체를 내려놓고 삶이 요구하는 만큼만 움직여도 된다는 아주 근본적인 전환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흐름을 거스를 때 인생은 왜 더 피곤해지는가? 노자가 보기에 인생이 유독 힘들어지는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삶의 흐름을 거스르기 시작할 때입니다. 흐름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이, 지금의 몸, 지금의 마음 상태가 자연스럽게 향하고 있는 방향을 말합니다. 노자는 그 흐름을 무시하고 과거의 기준이나 미래의 불안을 붙잡을 때 삶은 급격히 피로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쯤은 아무렇지 않았다고. 그때는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기억을 기준으로 지금의 자신을 재단하기 시작할 때 생깁니다. 몸은 이미 다른 속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예전의 속도를 고집합니다. 그 간극에서 피로가 쌓이고 삶은 점점 버거워집니다. 노자는 이 모습을 물살을 거슬러 노를 젓는 배에 비유합니다. 잠시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배는 더 크게 흔들리고 노를 젓는 사람은 더 빨리 지치게 됩니다. 반대로 물의 흐름을 받아들이면 배는 조용히 나아가고 필요한 힘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노자가 말하는 삶의 지혜는 바로 이 차이를 알아차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흐름을 거스르며 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대부분 두려움에 있습니다. 멈추면 뒤처질까봐, 속도를 늦추면 쓸모없어질까봐, 비워내면 빈자리가 드러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이 보내는 신호를 애써 무시한 채 계속해서 자신을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그 두려움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깊이 지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말입니다. 자연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나무는 겨울을 억지로 견디지 않고 열매는 때가 되기 전에는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유독 지금의 자신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며 현재를 부정한 채 살아갑니다. 노자는 이 부정이 반복될수록 삶은 점점 더 무거워진다고 말합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이 거스름은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수록 삶은 끊임없는 저항의 연속이 됩니다. 노자는 여기서 중요한 전환을 제안합니다. 흐름을 거스르는 삶에서 흐름을 따르는 삶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흐름을 따른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나에게 맞지 않는 기준을 내려놓고 지금의 나에게 맞는 속도를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 순간부터 삶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할 길로 바뀝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억지로 가는 길은 멀어 보이고 자연스럽게 가는 길은 오래 간다고. 삶이 피곤해졌다면 더 노력해야 할 때가 아니라 방향을 점검해야 할 때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흐름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삶과 같은 편이 되기 시작합니다. 비운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비움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상실입니다.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고 잃는다는 것은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움을 두려워합니다. 비워내는 순간 삶이 초라해질 것 같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은 불안이 앞섭니다. 하지만 노자가 말한 비움은 무언가를 빼앗기는 일이 아니라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그릇이 그릇으로 쓸모를 가지는 이유는 채워진 부분이 아니라 비어있는 공간 덕분이라고.
방이 방으로 기능하는 이유도 벽이 아니라 그 안에 빈 공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여유, 마음이 머물 수 있는 평온은 무언가로 가득 찼을 때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이 빠져나갔을 때 비로소 생겨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삶을 채우는 데 익숙해져 왔습니다. 역할을 채우고, 책임을 채우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하루를 가득 채워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작 자신을 위한 자리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노자는 이 상태를 가득 찼지만 쓸 수 없는 삶이라고 봅니다. 넘치지만 숨 쉴 틈이 없는 상태입니다. 비움이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 이미 역할을 다한 생각과 기준을 조용히 정리하는 일입니다. 젊었을 때는 필요했던 기준이 지금의 삶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노자가 말한 비움의 시작입니다. 비워야 할 것은 대부분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물건이나 관계보다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래야 한다는 생각,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는 기준, 남의 시선에 대한 불안이 우리 삶을 가장 무겁게 만듭니다. 노자는 이 생각들을 붙잡고 있는 한 아무리 많은 것을 내려놓아도 삶은 가벼워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비움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다시 제대로 쓰기 위한 준비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야 진짜 중요한 것이 분명해집니다. 노자는 우리가 무언가를 잃을까봐 비움을 망설이는 동안 사실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스스로에게서 빼앗고 있다고 말합니다. 노년의 삶의 무의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 삶의 질문은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얼마나 더 이룰 수 있을까 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적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노자의 무의는 가장 현실적인 지혜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무의는 젊을 때처럼 더 달리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노년을 쇠퇴의 시기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완성의 단계로 봅니다. 열매가 익으면 더 자라지 않듯 인생도 어느 시점에서는 쌓기보다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의란 이 전환을 거부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무의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젊을 때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예전만큼 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스스로를 나약하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변화는 실패가 아니라 자연의 질서라고 말입니다. 속도가 줄어드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 방향의 변화입니다. 무의의 삶은 하루를 빽빽하게 채우는 삶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만 남기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줄이는 삶입니다. 그렇게 비워진 시간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노자는 이 시간을 삶이 다시 숨을 쉬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노년의 무의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불필요한 역할에서 물러나는 선택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에서 내려오고 모든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 순간 삶은 훨씬 단순해지고 마음은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됩니다. 노자는 이 시기를 인생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시기라고 봅니다. 억지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굳이 앞서지 않아도 되는 시기. 그저 지금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되는 단계입니다. 애쓰지 않는 삶이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이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묻습니다. 애쓰지 않으면 삶이 느슨해지지 않을까? 무의로 살다 보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노자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은 더 많은 힘이 아니라 쓸데없는 힘을 쓰지 않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억지로 쌓은 것은 쉽게 무너집니다. 반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것은 오래 유지됩니다.
노자는 삶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무리에서 쌓은 성취보다 자신의 흐름에 맞게 이룬 삶이 훨씬 깊고 단단하다고 말합니다. 애쓰지 않는 삶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에는 집중하되 그 외의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불필요한 긴장이 사라지면 사람은 훨씬 명확한 판단을 하게 되고 삶의 중심도 자연스럽게 잡힙니다. 노자가 말한 무의는 삶을 대충 살라는 조언이 아닙니다. 삶을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가장 인간답게 사는 방식입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오래가고 비우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애씀을 기준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는 그 기준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옵니다. 노자는 그 시점을 정확히 짚어줍니다. 지금이 바로 더 애쓸 때가 아니라 덜 애써도 괜찮은 때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삶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이해하며 함께 가는 것입니다. 노자의 무의는 그 사실을 조용히 일깨워줍니다. 애쓰지 않아도 삶은 충분히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애쓰지 않는 삶은 내려앉은 삶이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오래 삶을 위로 끌어올려야 하는 것들로만 배워왔다. 더 나아가야 하고, 더 이루어야 하고, 더 단단해져야 한다고 믿어왔다. 그래서 멈추는 순간조차 불안했고, 쉬는 시간에도 마음은 늘 다음을 향해 조급하게 움직였다. 그렇게 애쓰는 삶이 너무 오래 이어진 나머지, 우리는 어느새 애쓰지 않는 상태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삶이 곧 무너질 것처럼 느끼면서 말이다. 하지만 노자는 삶을 전혀 다른 방향에서 바라본다. 그는 삶이 위로 쌓아 올리는 구조가 아니라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내려앉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억지로 버티고 밀어붙여 얻는 안정은 오래가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내려앉은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노자는 더 높은 곳을 바라보지 말고 더 빠른 속도를 욕망하지 말라고 한다. 그 대신 지금의 자리에서 숨이 고르게 쉬어지는지를 먼저 살펴보라고 말한다.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예전처럼 몸이 말을 듣지 않고 마음도 이전과 같은 속도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다그친다. 예전에는 할 수 있었는데, 예전에는 견뎠는데, 예전에는 버텼는데, 그렇게 스스로에게 과거의 기준을 들이대는 순간, 현재의 삶은 늘 부족해 보이기 시작한다. 노자가 보기에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낭비다. 이미 지나간 흐름을 붙잡고 현재를 재단하는 일, 이미 끝난 역할을 다시 붙들고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일. 그는 말한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기에 막히지 않고 자신을 주장하지 않기에 어디에도 스며들 수 있다고.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내려놓을 줄 알 때 비로소 삶은 다시 흘러가기 시작한다고 말이다. 애쓰지 않는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애쓰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소모시키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이미 충분히 책임을 다했고 이미 해야 할 몫을 살아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일이다. 그 인정이 있어야 비로소 마음은 조용해지고 삶은 과장 없이 제 모습으로 돌아온다. 노자의 무의는 결국 이런 상태를 가리킨다. 무엇을 더 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알아보는 눈. 남들과 같은 속도로 살지 않아도 괜찮다는 확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의 나로도 이미 충분하다는 자각이다. 이 자각이 찾아오는 순간 삶은 더 이상 나를 시험하지 않는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후반부를 정리의 시간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노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시기는 정리가 아니라 회복에 가깝다. 너무 오래 움켜쥐느라 굳어버린 손을 천천히 펴는 시간. 너무 오래 긴장하며 살아온 몸과 마음이 제 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이다. 애쓰지 않는 삶은 그래서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긴 싸움 끝에 찾아온 휴전과도 같다. 이제 삶은 더 크게 외치지 않아도 된다. 더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조용히 살아도 괜찮고 느리게 걸어도 괜찮다. 노자는 이 단순한 진실을 수천 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 삶은 밀어붙일수록 흐트러지고 내려놓을수록 제자리를 찾는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 그토록 애쓰며 붙들고 있던 것들 중 많은 것들이 사실은 내려놓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숨이 쉬어지고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것을. 이것이 노자가 말한 비움의 끝이자 무의가 도착하는 자리다. 이제 삶은 더 이상 나를 몰아붙이지 않는다. 그 대신 조용히 묻는다. 지금 이 속도가 괜찮은지, 지금 이 삶이 숨 막히지 않는지. 그리고 그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온 것이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너무 많은 순간을 버텨야 할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해야 했고, 참아야 했고, 물러설 수 없다고 믿으며 하루하루를 지나왔습니다. 그렇게 애쓰는 삶이 당연해진 채로 어느새 인생의 많은 부분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문득 멈추면 괜히 마음 한켠이 불안해집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 아직 부족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며듭니다. 하지만 노자가 우리에게 건네는 말은 아주 조용합니다. 이미 충분히 애썼다면 이제는 조금 덜 애써도 된다고. 삶은 끝없이 밀어붙이는 경기장이 아니라 때로는 숨을 고르며 걸어도 괜찮은 길이라고 말입니다. 지금의 속도가 느리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뒤처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다른 풍경을 볼 수 있는 지점에 와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애쓰지 않는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해치지 않겠다는 선택이며 더 이상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겠다는 다짐에 가깝습니다. 그 다짐이 생길 때 삶은 비로소 우리에게 조금 더 부드러운 얼굴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고 더 크게 소리 내지 않아도 괜찮다는 얼굴 말입니다. 노자가 말한 비움과 무위는 결국 우리를 더 낮은 자리로 끌어내리기 위한 철학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편안한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는 지혜입니다. 너무 오래 움켜쥐었던 손을 천천히 풀고 너무 오래 긴장했던 마음을 제자리에 내려놓는 것. 그 과정에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삶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삶이 더 또렷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도, 지금 이 속도로도 충분합니다. 더 애쓰지 않아도 인생은 계속 흐르고, 더 증명하지 않아도 삶은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살아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잘 해낸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난 뒤 굳이 무언가를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오늘만큼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으면 합니다. 나는 충분히 애써왔고 이제는 조금 쉬어도 괜찮다고. 그 한 문장이 남은 삶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써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덜 애써도 괜찮습니다.